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적천수 천미를 강의하는 날입니다. 원문이 4죠. 원문이 4라는 건 1, 2, 3번을 했어요. 이거 지휘장이에요. 예. 지휘니까 일단 뭔 벼슬을 했다는 거죠. 예, 그런데 곧, 편실한 곳이에요. 예. 모든 이거 사는 일반직 벼슬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울러서 수령까지, 예, 일반직서부터 수령까지 야라고 해서 이게 종결사를 앞에다 집어넣어놨어요. 이거는 아마 허사라고 하죠. 허사란 곧 글자 수를 맞추기 위해서예요. 앞에 게 1급자예요. 그러니까 이걸 1급자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7원절구라고 하죠. 그래서 야 4원이든 7원이든 글자가 이게 앞에가 1급자면 여기도 1급자를 맞췄더라고요. 아주 참 정교하다고 할까요? 예. 종 따른다라는 거예요. 청탁, 예. 깨끗한가? 예. 더러움에 분 나눈다. 뭘로 나누나? 형용이라고 해서요. 이건 이게 그림자고요. 이게 형체예요. 이 형양료는 불가분하다는 거예요.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린 언제나 사람이고 태양에 빛이 있으면 실체가 있으면 빛이 있다. 그림자가 있다라고 해서 형용 불가분이다 라고 해서 형상인가 허상인가가 구분되어지는 것이다. 청탁을 해서요.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철조 선생이 또 이제 설명을 하셔요. 이 사에 대해서 특히 사는 어디서부터 사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네. 유시주도 많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사례 명조가 모두 6개인데요. 오늘은 2개만 하고요. 끊어서 2개 해서 3번의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임시화 했어요. 임시가 철조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명자란 뭐냐면 천지 하늘과 땅 사이에요. 음양이 있고요. 오행이 있어서 소종. 이거 사실은요. 이 종자는요. 모일 종자라고 뜻은 없어요. 그러나 형상이 이렇게 종 모양 돼 있어서 그 소리가 음이 바깥 안으로 들리죠. 그래서 저는 이 취라고 했습니다. 모였다라는 것이죠. 청자는 귀하고요. 탁자는 천하다. 소위 잡직이에요. 보세요. 이거 잡직은 곧 뭐예요? 일반적으로 청소하는 사람을 잡직이라고 그러죠. 그것도 관공서에서 청소하면 그것도 직원이에요. 화장실 청소만 해도 청와대 어디에요? 대통령실에서 용산 대통령실에서 청소부만 해도 괜찮은 거죠. 잡직. 좌이라는 것은 이거 돌자자잖아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로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장이 있으면서 그 옆에 서포트하는 사람. 아마 요즘으로 얘기하면요. 차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벼슬에서 역시 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가슴으로서 응하는 건데요. 일명 명에서의 빼어남 영화로움. 영화로움을 응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래서 비 아니다라고 해서 여기까지 아마 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격이 바르고 국이 청해서 진신이 득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상이 말이에요. 기상이 격국 중에 딱 기상이 있어서 충하고 합하는 이치의 기운이 그 안에 있으면 어디에 있냐? 이 안에서 필요 반드시 1점의 천기만 하나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어디에요? 이 영화로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비록 천기와 탁기가 형용, 이거는 천기인지 탁기인지 이게 형용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난변, 구분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이것을 벗어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자는 청하고 지자는 탁하다는 이치가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천가는 하늘의 상이요 지지는 땅의 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땅은요 여러 가지로 잡되게 돼 있죠. 그리고
하늘은요, 천간은요, 그저 맑죠. 이것저것 섞이질 않죠. 물론 비가 오거나 구름이 끼면은 그러면 천간이 뭐라 그래요? 탁하다고 하는 것이죠. 하늘이 탁하다. 요즘같이 쓸데없는 비, 가을에 쓸데없는 비가 많이 내리면 하늘이 탁하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 가을철에 비가 많이 오면요, 농사에 좋은 게 없어요. 그럼 결국은 흉년이 들 수가 있죠. 그래서 쓸데없는 비라고 그래요. 가을비는요. 가을에는 날이 맑아있죠. 그래서 지금 하늘도 영 어떻게 도와주질 않는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지지는 상이 뭐냐? 땅의 상이다 라는 거예요. 땅의 상이다. 뭐 카메라에는 안 비치는데 제가 좀 보기가 싫어서 점을 지웠습니다. 그래서 상이다. 지지의 기운이 상승해요. 어디로? 이건 좀 장소를 나타내죠. 천간으로 올라갈 때는 뭐예요? 어떻게 해요? 가벼우니까 경청 찍이죠. 가벼워서 올라가는 거예요. 수증기는요. 그 수증기가 올라가서 뭉쳐서 무거울 때 비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천간 하강우 지지라 할 때는 중탁, 무거운 기운이죠. 역시 기상을 보질 않더라도 심여첨 선생, 임철철 선생은요, 청탁에 대해서 지지의 기운, 하늘의 천간의 기운은 맑고 지지의 기운은 탁하다. 그런데 지지의 기운이 가벼워야만이 하늘로 올라가고 하늘의 기운이 무거워야만이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일기예보처럼 말씀을 하셨네요. 좋습니다. 천간지기는 본래 청하죠. 그래서 불기탁, 탁한 걸 꺼린다. 요즘같이 탁한 기운이 있으면 안 되는데 불기탁이에요. 꺼린다. 불자가 들어갔으니까 꺼리지 않는다라는 것이네요. 꺼리지 않는다. 지지 기운은 본래 탁하니까요. 필요, 반드시 청한 것을 좋아한다. 차는 명리의 귀호, 호가 여기 있어요. 전미사가. 그러면 이게 목조가 돼요. 통변을 하는 데 있어서 명리의 귀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천간 탁자, 천간이 탁하고 지지가 청하다. 천간이 탁하고 지지가 청한 자는 귀하고요. 지지가 탁하고 천간이 청한 자는 오히려 천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정반대죠. 반대가 되는 이론입니다. 오늘도 사례명적 2개를 할 건데요. 천간이 탁해도요, 탁하다라고 하면서도 벼슬이 된 사람 사주를 2개를 하겠습니다. 탁이란 뭐냐면 곧 천간에 용신이 있는데요. 그 용신을 극하는 오행이 천간에 같이 투출했을 때, 인성이 투출했는데 인성을 용신으로 할 때 재성이 투출했다든지 그러면 탁이라고 합니다. 다행스럽게 상관을 또 오히려 용신으로 하고 있는데 그 상관을 극하는 뭐예요? 인수가 있으면 탁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용신을 극하는 것, 천간의 용신을 극하는 것이 탁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지지가 기가 상승하는 것은 이게 뭐예요? 형, 그림자고요. 천간의 기가 하강하는 것을 형 같은, 이거 영자죠? 형. 라고 해서 어디로부터예요? 승강 형상은 충합 재화 중에서 충과 합과 재화 중에서 나누어진다. 그 청탁이 나누어지는데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경중을 살펴라.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직업, 그 벼슬이 높고 낮음을 알 수 있다. 가야라. 라고 해서 청과 탁이 있더라도 가볍고 무거운 것이 있으니까 얼마나 가벼운가 무거운가를 살펴서 이 사람 관직이 어디까지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요즘은요, 관직이 어떻게 그렇게 높고 낮은지는 잘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뭐라 그럴까요? 옛날에는
직업이 4개뿐이 없어서 양반이 아니면 관료가 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양반을 우선으로 하는 겁니다. 네. 자, 이 사주 볼게요. 501번이에요. 네. 임진, 이민, 무술, 병진 이래요. 예, 이거 토도 강하죠? 이거 토 진짜 강합니다. 진술중에서 이 무토가 강해졌어요. 그러나 이게 지금 인진이라는 것 때문에 목체가 됐어요. 이 진토 속에 또 을목 들었고요. 목체 금토 용조예요. 그런데 여기 들여다보니까 금이 없네요. 그럼 토화 용조로 쓰죠. 금이 불용하니까요. 화가 여기 있습니다. 토는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 자기 자신이니까요. 예, 그러면 화를 쳐다보면서 화운이 좋다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게 인성운이잖아요. 이 화가. 그런데 여기 지금 뭐예요? 재성이 이렇게 있으니까 아마 철저 선생님께서 재성이 인성을 깬다라고 해서 재성교인이라고 설명을 하실 겁니다. 용신을 잡아놓고 용신을 깨는 오행을요, 탁이라고 하죠. 천간에 용신이 들어 있습니다. 자, 올려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사례명절 보셨으니까 무토생호 인호래요. 네, 맞습니다. 모강토호, 목이 왕하고 토가 허하다. 천간에 양임극해서 병을 극하죠. 그리고 그걸 병을 극하면서 생임, 인성을 생한다라는 거예요. 천간기 탁이다. 탁이에요. 그래서 재성교인, 재성이 인성을 깨트는 것이 천간의 기가 탁하다. 소위 서양불교 불공부를 이어갈 수가 없었어요. 반가운 것은요, 이 인목인데요. 납수생화하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참 화를 용시를 잡고요. 그 강한 목을 설기를 하면서도요. 설기하는 기운인 화를 이걸 들여다보면 토일주니까 인수가 용신이 된 거죠. 그리고 일주 좌술지토에서 토도 만만치 않게 강하다. 그래서 그 토가 어떻게 해요? 임수, 불치충분, 딱 막아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르지 않게 한다. 이건 충에서 내달릴 분자입니다. 그래서 청처, 깨끗한 것은 어디에 있느냐? 제인, 월주인, 인목에 있다라고 해요. 1호 출신, 더 이상 1호는 설명 안 할게요. 어공이에요. 어쩌다 공무원이 된 사람. 1호 출신인데요. 병문에서 현령까지 됐다. 라고 하는 거 보면, 누구식으로, 그 특채가 돼갖고, 급수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장미란 씨라고요. 역도 선수요. 장미란 씨가 지금 어공이죠. 특채가 돼. 1호 공명한 사람이에요. 자, 제가 뭐라고 그랬겠죠? 제극인을 하여 공부를 못했다는 것이 눈길에 끈다라고 했습니다. 현대명리학계에서도 인정하는 이론으로 특히 신약사주에 대운에서 공부할 나이에 재성운이 들어오면요, 그 명주는 10중8구 공부하는 인연이 없는 것을 확인한다. 저도 개축일주가요, 신약한데 화대운부터 받는 바람에 공부가 어려서 공부를 못했습니다. 나이 먹어 40살서부터 저는 중학교 공부를 시작했죠. 검정고시를 해갖고요. 50살 한 10년 검정고시 하고요. 방송대 나와갖고 10년을 하고요. 12년 동안 석박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22년을 공부를 해서 62살에 박사를 땄죠. 이 노래, 저 공부 참 많이 했네요. 횟수로 22년을 했네요. 이 노래 태어난 무토일주는요, 지지에 진술진토가 있어서 그다지 약해 보이진 않는다. 아래 무게중심 이론으로 확인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게중심 이론인 오행책론으로는요, 목이 5.0이에요. 화가 2.6, 토, 금은 없어요. 그러니까 목체 금토 용조에서 금을 못 쓰니까 토화 용조를 쓰는 거죠. 역시 지수법칙으로도 목오행이 종조행이 됐다.
잘못 보면 이거 토오행으로 토가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정밀히 이렇게 달아보면요 목이 5.0이에요. 토가 4.3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목체 토화용조에서요 병화를 조선에서 어떻게 된다? 중화용신론에서 관인상생격이 되죠. 또 중화용신론으로는요. 네. 자, 그래서 여기다 놓고요. 한번 프로그램에서 한번 볼게요. 자, 502번이니까요. 지금 501번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8960을 쳐야 되겠네요. 여기다가. 여기다 쓰는 게 아니죠? 네. 이거 안 나오네요. 여기다 직접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례명조 501번이네요. 501. 또 보고요. 네, 임진, 이민, 무술, 병진, 남자. 예. 네, 맞습니다. 지금 어리네요. 12살. 개수대원에 있어 지금 좀 힘들고요. 모근이 들어와도 괜찮아요. 이거 화용신이라 그래요. 남자 양팔통이라고 표시하셨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다음 사주를 볼게요. 이거 지금 자평진적 격국론으로는요, 격을 저는 아마 처음에는 이걸 칠살격으로 잡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인목 속에 병화가 투출해서요, 인수격으로 잡았습니다. 예, 인수격입니다. 인수격에 인수를 쓰는 용신을 하는 거, 격국용신으로도 딱 맞죠. 예, 그러면 상신과 구신을 차지해야 되는데 여기서요, 이걸 쳐들어오는 건 상신은 못 가요. 이 무토입니다. 토가 상신이 구신이 되죠. 예, 그리고 상신은 바로 이 목이 됩니다. 예, 그래서 사주 틀이 참 좋네요. 예, 그래서 혈령까지 된 사주입니다. 신대운이 되면 안 좋겠죠. 예, 인신충하고요. 예. 502번입니다. 예, 자 봅시다. 이것도 인수격이네요. 예, 맞네요. 축월에 개수가 투출해서요. 이게 뭐예요? 먹체네요, 이거는요. 예, 예, 맞네요. 먹체. 또 수도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뭐 수목이 강하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 상관을 용신으로 쓰겠다라고 하죠. 먹체. 또 금이 또 불용해요. 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토화용조죠. 금 불용하니까요. 그러면 어디까지 좋을까요? 뭐 이거 다 좋습니다. 네, 괜찮네요. 네, 간목생호, 네, 뭐죠? 축월에 태어났어요. 수토 한음, 차갑게 엉겨 붙어 있네요. 본래 반가운 것은 화로서 적함, 네, 차가움을 대적하는 것인데요. 묘한 것은 일시에 인묘, 가 되어 있어서 기가 왕하다. 네, 맞습니다. 기가 왕합니다. 그래, 기가 왕하니까 또 뭐 어떻게 돼요? 설하는 걸 용신으로 잡아야 되겠죠. 극하는 거 없으면 설하는 걸 잡아야 돼요. 이게 극이 없습니다. 금이 없는 게 더 좋습니다. 이 사주는요. 왜? 수가 만만치 않게 많으니까 금이 들어와서 금수가 강하면요, 예, 대적할 수 있는 화가 저렇게 용신으로 잡기 어렵죠. 예, 그래서 정화토수의 상관이 기운이 있습니다. 청제는 어디에 있느냐? 화에 있다라는 거예요. 화를 용신으로 하는 거예요. 소렴 끓이는 것도 역시 화를 용신으로 잡고 나니까 임계수가 투가는 거예요. 이게 병이죠. 정화는 반드시 상한다. 난수 이럴 수가 없었다. 또 소양지지,
예, 글공부의 뜻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러나 지지가 무수고 가는 비록 탁하다 치더라도 따른다. 어디에 오화유청. 오화가 처음에 있죠. 예, 그래서 일어 출신의 의거여 즉시요. 예, 그래서 무어 때문에 개수와 합하고 임수를 제하는 바람에 유병득약 병이 있음으로써 약을 얻어서 또 역시 이것도 지현 현령이 된 것이죠. 예, 현령됐습니다. 예. 참 양반 집안에서는요 뭐 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그냥 운만 좋으면요 현령 같은 건 나갈 수 있어요. 예. 저도 밀양박씨라 조상 옛날 같으면 저도 우리 조상님만큼 이런 데 가다 현령으로 나간다든지 할 수 있을 텐데 참 요즘 현대적으로 어렵죠. 이 명조는요 중하는 쪽으로 신강해서 시간의 정화를 용시로 하고 토를 시시로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추운 계절 연간에 월간 개수 인계수가 병이 되는데 무어 때문에 무토가 합도되고 극도되어 명주의 운명을 살렸다. 물론 화가 용신이라면 목도 시신이 가능하므로 평생대운이 호운을 흐르는 것이죠. 아름답다. 무게중심 이론인 오행체형 지수법칙을 검증해 보면요. 예, 수 2.6이에요. 목 4.7이에요. 역시 목이 4.7로 종주오행이 됐죠. 예, 그래서 이를 극제하는 금토용조를 찾으나 금오행은 부재불량하죠. 차오행인 토오행과 이를 생하는 화오행인 이 오행 중 화오행을 용시를 해서 목체 토화용조에서 화가 용신이 된다라고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요거 다음입니다. 한번 봅시다. 그럼 요거 여기다 놓고 요 점을 지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점 때문에 안 나타났나요? 그렇죠. 지웠습니다. 8961 제가 지어정해 놓은 게 8900번까지 있네요. 네, 맞습니다. 502번 502번이죠. 네, 그리고 정화가 용신입니다. 네, 맞습니다. 목체 금토용조에서 금불가, 목체 토화용조에서 화용신. 네, 딱 됐습니다. 지금 묘대운에 들어와 있죠. 하얗게 되어 있으니까 하는데요. 이 무어대운이 가장 좋습니다. 수를 맞고요. 화를 살리고요. 그래서 참 좋은 사주입니다. 목이 4.7, 화 3.2 되네요. 자, 이래서 오늘 사주 사례명조 2개 봤고요. 천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천간은 그래도 탁해도 관계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눈에 들어오네요. 용신만 물론 용신을 정해놓고 보면 이렇게 뭐죠? 수가 구신이 되어버리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